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찍은 지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년, 4년 횟수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관심을 네네네. 가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찍다 보니까 음. 과거에 찍은 영상 중에 네. 세법 같은 경우에는 일몰기한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중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라는 얘기를 물론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찍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예 찍지를 말걸 괜히 찍어가지고. 그래서 과거 영상도 한번 참고하시고, 왜냐면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지우진 않고 이제 둘 건데, 이번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이제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AS라고나 할까요, 이게? 그 과거에 찍었던 영상 내용은 그 주택을 상가로 용도를 변경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파는 사람은 주택으로 팔고 사는 사람은 상가로 사서 서로 윈윈이 되면서 세금을 절세한다. 그쵸. 사는 쪽은 대출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그리고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고, 파는 쪽은 양도세 혜택을, 비과세를 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꼬마 단독주택, 단독주택을 사서 근생을 짓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활용하셨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한참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주택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때 평년 대비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건수가 10,000건이 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보통 기존에 하던 것보다 한 30%가량 이제 용도 변경을 많이 했는데, 네. 그 이유가 뭐였을까 따져보니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제 주택을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보유세부터 해가지고 취득세, 양도세 중과가 되다 보니까 네네네. 이거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을 많이 했던 해인데, 그때 사실 좀 의아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집값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 굳이 상가를 할 필요가 있었나? 예,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었지만 시장은 항상 법보다 빠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도 변경을 통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윈윈 전략을 취했는데, 이게 이제는 철퇴를 맞는 상황이 됐어요. 안 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간단합니다. 전에까지는 계약일 기준이었어요. 네, 이제 잔금 기준으로 이게 바뀐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세법의 그 원칙을 따라간 거기는 해요. 양도세나 이런 걸 보면 잔금 기준일이 양도일이거든요. 그렇죠. 계약일이 양도일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잔금 청산일, 뭐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로 돼 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용도도 잔금일에 맞추겠다, 이걸 획일화 하겠다는 건데, 이제 기존의 관행대로 하던 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부동산은 이제 매매 특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용도 변경을 할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계약일과 그다음에 잔금일을 이중잣대를 맞습니다. 적용을 했는데, 이제는 잔금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되어 있던 집을 이제 매매 계약을 한 거죠. 네. 주택인 상태에서. 그리고 중간에 용도 변경을 했어요. 네. 그러면 잔금 청산일에는 상가가 되겠죠. 상가죠. 그렇게 되면은 비과세 높지. 그쵸. 파는 사람 같은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집을 판 게 아니고 상가를 팔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불이익이 생기는 거고요. 사실 이런 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 특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왕왕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 된다.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이거 알고 봤더니 문제가 있네? 그러면은 계약금 뱉어내라. 이거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전부터 이 부분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다행인 건, 이거 예규가 나온 게 10월 21일 기준이거든요. 네. 2022년 10월 21일 기준이라서 그 이전에 계약한 건 인정해줍니다. 그 이후에 계약한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저희 고객분 중에 네. 이제 상담이 한번 왔었죠. 네. 본인이 이 상황에 걸린 거예요. 그쵸. 나 이거 매매 특약으로 계약했고, 그 다음에 잔금일이 이달 말인데,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했는데, 다행히 그분 같은 경우는 9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9월 18일? 아니, 네. 날짜 밝힌 건 좀 그렇고. 어쨌든 9월 달에 계약을 하셨기 네. 때문에 그분은 이제 해당 다행이요. 사항이 없다 했는데, 사실
파는 입장에서는 아씨 법이 중간에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혼란스러워요. 이거 정말 되는 건지 아닌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저희한테도 문의를 하셨던데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정확히 정리를 해드리면 2022년 10월 21일 기준으로 그 전 계약은 기존의 계약일을 따라간다. 그 이후의 계약분은 잔금일을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뭐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주택 시장도 많이 얼어붙은 상태인데 네. 이럴 때일수록 또 증여라든지 뭐 주택에 대한 어떤 양도, 어떤 승계 이런 작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법령들을 하나하나 따져보시면서 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